게임입니다. 삼성전자 슈퍼 긍정장만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젠슨왕이라고 하면서 8만 전자 찍고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얘기 나오다가 수주를 생각보다 못해서 이거 400명 전단팀 꾸린 거 아니냐, 하이닉스가 더 잘하는 것 같다, 하이닉스는 이미 25년도 HBM까지 완판이 달라더라, 삼성전자 근데 뭐하고 지금 초격차에서 추격자 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세익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랑 다르다, 그때는 개인이 주도했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쭉쭉쭉쭉 사고 있기 때문에 인간 지표도 안 왔고 확실히 삼성전자가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보시면 외국인이 쭉 팔면서 고점을 찍어낸 모습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 지분율이 쭉쭉쭉쭉 올라서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전문가인 첫 번째 김명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명목 GDP상 적정 포인트가 3174인데 삼성전자가 안 가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수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실적을 보였을 때 강연회를 가면 부서 내에서 비용 절감이라고 하면서 불까지 끄면서 일을 하더라. 근데 예정된 투자는 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좋은 기업의 모습이고, 샘 올트먼 역시도 삼성전자를 방문했지 않냐,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정말로 23년도에 2008년 이후에 최악의 실적을 보여줬고 지금은 실적이 그래도 턴어라운드에서 영업이익이 6.6조 나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부정적인 모습은 이때 비해서 확실히 연평균 성장률이 엄청 둔화된 건 사실이고, 달러 기준으로 본다면 매출도 역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HBM도 뒤처지고 D램도 하이닉스가 쭉쭉 치고 올라오고 있다. 과연 괜찮을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아지고 HBM도 결국 커진다. 그리고 전통 메모리도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닉스에 비해서 다소 뒤처져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그랬던 이유는 이때까지 파운드에 포커스를 뒀는데 HBM에 이제 더 포커스를 줬다. 인원도 대거 투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자본력으로 투자 요건이 충분하고 오히려 더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이나 패키지 능력을 통해서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D램 시장도 돌아섰고 HBM도 쭉쭉쭉 커가고 있고 메모리 3사 중에서 삼성전자의 캐파가 가장 좋은 건 사실입니다. 공격적으로 마이크론 역시도 앞으로 한국 장비업체도 와가지고 러브콜도 하고 11조 가량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정말로 돈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HBM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도 20조를 투자를 하고 요 AI 패키징 기술이 조금 삼성전자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1.3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정말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테이버 같은 경우에는 HBM 시장을 삼성전자가 꼭 잡아야 된다. 이익률이 50% 나오고 엔비디아는 70% 나오지 않냐. 일반 D램도 이익률이 나쁘지 않지만 이거 대비해서 HBM이 정말로 좋다. 하지만 최근 찌라시에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롱, 삼성전자 숏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가 HBM 수율 통과한다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도 흥행하고 있고 D램만 잘 팔더라도 충분히 8만 전자, 9만 전자 가능하다. 여기에서 이제 HBM만 된다면 10만 전자가 되지만 이게 실패를 한다면 10만 전자까지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찌라시들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꼭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012년도에 삼성전자 자회사 요 셰크론과 한미 반도체 관계가 안 좋은 거를 테이버가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기술 유출 사건 악연으로 요 한미 반도체의 손에 법원이 들어주면서 이때부터 악연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큰 규모 계약이 없었는데 다시 수주를 할지 요 부분도 꼭 투자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한미 반도체 굉장하죠.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모두 고객사로 갖게 되면 하면서 이게 선반영돼서 정말로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핵심 사업품 중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반도체가 힘든 상황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확실히 해줬습니다. 덕분에 삼성전자가 배당도 주고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더 굉장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삼성 S 시리즈로 24조 영업이익을 벌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 4조 수준인데 이게 빨리 올라와야 된다. 그러려면 S24가 잘 팔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4년 만에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고 일본에서 지금 구글 폰에도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글로벌로 본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애플에게도 빼앗겼던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이 그래도 20%도 회복을 했고 이래도 복귀를 했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애플이 뒷걸음질 쳐서 된 게 아니냐, 중국에서 애플이 밀려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죠. 삼성전자는 원래도 중국에서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때문에 아무튼 애플이 조금 뒤로 오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간 느낌은 있지만 아무튼 잘 했었으면 좋겠고, 염승환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HBM이 딴 데 가는 것보다 엔비디아 납품하는 게 삼성전자 주가의 핵심이다. 테스트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론보다는 확실히 2파전 양상, 뭐 자본력이나 현재 캐파를 봤을 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24년 2분기나 3분기 이전엔 9만원 터치 가능할 것 같다. 전통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좋고, 하지만 10만 전자는 조금 불확실한데 요런 것 같은 거는 뭐 공매도 이슈나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파운드리 경쟁력이 좋아지면 내년에 10만 전자 노려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분할 매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PBR 밴드상 중간 밴드가 8만 1,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9만원까지 열어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뭐 한양 ENG라든지 HBM 후공정 검사업체를 조금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왕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400명 투입이 오히려 부정적인 기사 같다. 얼마나 어려움 미제하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면 지금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주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추가로 앞으로 메모리 사이클도 좋기 때문에 PBR 1에서 2 사이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던 삼성전자가 현재 1.5 수준인데 2까지 올라가고 현재 자산이 는다면 PBR은 더 하락하기 때문에 충분히 10만 전자까지 터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BM 덕분에 프리미엄을 더 받고 앞으로 뭐 쭉쭉쭉쭉 더 반도체 회사가 좋을 것이다, 이번엔 다르다, 요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논리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좀 비싸 보인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도 보유자의 영역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 막 이런 얘기 나오는 이상한 얘기 돌 때처럼 지금 인공지능으로 뭐 너무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 매수세가 너무 붙으면 매도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PBR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중간에 위치해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느낌인데, 이런 논리로 본다면 사실 하이닉스도 23년 10월 달에 뱅든 상단이었지만 이거를 뚫어버리고 오히려 더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도에 이런 얘기 많았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온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20년도에 이런 기사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몇 개월 후에 슈퍼 사이클이 언제 오냐, 이런 전망에도 반도체주가 왜 자꾸 빠지냐라는 얘기가 돌다가 갑자기 요 말 굉장히 유명했죠. 윈터 이즈 커밍 이란 기사 떠버리면서 디램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정말로 안 좋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돌 때 요 개인 투자들을 학습한 게 있기 때문에 또 당하지 않겠다 심리로 매도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왕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수가 붙으면 그때가 고점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죠. 그러면 불과 4년 전 5년 전에 개인 투자들이 바보여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냐라고 한다면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사면 상투 속설 이제 바뀐다. 스마트 머니로 왔다.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학습해가지고 이제 증시를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주가가 떨어졌던 것처럼 그 당시도 개인이 바보여서 뭐 욕심에 물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확실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배구 쇼이시라든지 주주하는 부족으로 투자를 잘 해도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랑 꼭 같이 공부하면서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냥 속 편하게 미장 가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충분히 10만 전자 가능하다. HBM을 잘했을 때 10만 전자 가능하고, 파운드리 잘했을 때 10만 전자 된다. PBR 밴드상 10만 전자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최종 화면에는 네이버 라인 매각에 대해서 시끄럽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들 요약해 온 것과 현대차 기아 실적이 매우 좋은데 모아둔 거를 띄워둘 테니 보실 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